성원이 되었으므로 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예산안 중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성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 순서대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용선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억 7,436만 원이 증액된 18억 5,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3억 2,688만 5천 원이 증액된 183억 6,8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8쪽에서 1472쪽 민원 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7,339만 원이 증액된 12억 4,6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지적기준점 설치 업무대행 수수료 5,04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6쪽에서 1507쪽 건설가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9억 9,037만 3천 원이 증액된 168억 6,3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가로보완 등 신설 및 교체 8억 5,535만 5천 원, 가로 보완 등 관리 24억 8,226만 4천 원, 용종 축구공원 및 도로 개설 9억 원, 도로 정비 및 유지 보수 33억 9,985만 8천 원, 주민수건 사업 20억 1,895만 8천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 관리 21억 7,498만 2천 원, 재난 및 재해 관리 9억 4,617만 원,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 10억 5,215만 5천 원, 세천 정비 및 유지 보수 2억 3,174만 8천 원, 인력 운영비 5억 707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8쪽에서 1510쪽 건축가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687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5,8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8,400만 7천 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 4,755만 원,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444만 8천 원, 기본 경비 8,548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심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8,606만 7천 원을 감액한 14억 4,2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498만 원을 증액한 129억 9,9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1쪽부터 161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2214만 원이 증액된 15억 92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 구축비 등 4,046만 9천 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등 260만 원,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 업무대행 수수료 등 6,229만 5천 원,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금 등 14억 8,72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8쪽부터 1648쪽 건설과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4,915만 2천 원을 감액된 111억 7,8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가로보안 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25억 8,387만 6천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6억 8,098만 5천 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25억 148만 2천 원, 주민수건 사업비 6억 9,311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7억 7,792만 6천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억 341만 7천 원, 재난지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비 15억 5,516만 4천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9억 4,762만 5천 원, 세천정비 및 유지보수비 1억 3,737만 1천 원, 마을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비 2억 4,451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4억 5,339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9쪽부터 1651쪽 건축과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800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2,7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삼중시설물 실태조사 수수료와 건축물 대장 관리비 등 9,366만 4천 원, 광고물 및 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비 5,248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 8,164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820만 4천 원이 감액된 19억 4,7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억 8,510만 4천 원이 증액된 196억 7,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1쪽부터 1733쪽 민원 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6,156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6,32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 등 4,9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7,4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기타 보상금 등 18억 3,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6쪽부터 176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7억 2,180만 3천 원이 증액된 173억 9,7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운영비 등 45억 7,8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17억 2,6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87억 9,7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3억 6,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14억 6,7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 운영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4억 6,5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8쪽부터 1770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74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1,7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건축 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8,3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민간위탁금 5,2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 경비 8,2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구 청장 차영호입니다. 정홍구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475만 원이 감액된 15억 8,5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억 7,522만 9천 원이 증액된 170억 1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8쪽부터 186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3,097만 3천 원이 증액된 26억 6,6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 구축 및 인건비 5,232만 9천 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신고보상금 260만 원, 지적측량 업무 추진 사업비 6,729만 5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25억 4,42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4쪽에서 189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6,422만 1천 원이 증액된 140억 2,8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가로보완동 신설 및 교체 8억 504만 원, 가로보완동 관리비 24억 6,669만 2천 원, 발산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5천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26억 2,439만 7천 원, 주민수건사업 6억 1,144만 9천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1억 8,747만 5천 원, 극경사지 백현지구 사면보강공사 17억 원, 하천 및 배수시설 개선사업비 13억 9,582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5쪽에서 189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1,996만 5천 원이 감액된 3억 5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및 3종 시설물 안전관리비 등 1억 6,470만 4천 원, 광고물 관리 및 단속사업비 4,766만 4천 원, 불법 노정산 및 노상 적치물 정비 444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폐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영석 의원님 준비 중이면 준비 중인 분부터, 준비 안 하는 분이 있으니까 준비 중인 분부터 하세요. 예. 정영석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석 의원입니다. 가장 우리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사계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너무 많으신다고 또 말씀드리겠고요. 아유, 우리 저기 산업교통과장님 아직도 계시네요. 내일 가시는데 참.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했습니다. 저희 산업교통과장님한테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 예산안이죠, 예산안. 예산안 85페이지 보면요. 이 세외 수입, 도로 사용료, 공유 수면 사용료 감소라고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청원구청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청원구청 건설과에서 도로 사용료가 5천만 원이 삭감되고 공유 수면 사용료가 2천만 원가량 삭감되었다는데 제가 잘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도로 사용료하고 이 공유 수면 사용료가 뭐죠, 이거? 여기서 잠깐 좀 간단하게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호입니다. 도로 사용은 건물 지으려면 진출입에 따른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출입에 대한 도로, 예. 청주시 도로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도로 그럼 공유 수면 사용료. 공유 수면 사용료는 그 진출 말고 그 옆에 토지에 대한 그 사용할 때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삭감이 된 거는 공사들을 많이 안 했다는 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그걸 확인해 보는 결과요. 예. 전체 건수도 좀 줄고 면적도 줄고 그다음에 일시 사용에 따른 점용료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건수가 많이 줄은 거네요. 그렇죠? 경기가 좀 불황이니까. 도로 사용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부터 23년도가는 중과 추세에 있다가 23년도에 징수액이 5억 3,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5억 600만 원, 25년도는 4억 8,500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건 뭐 도로 점용료뿐만 아니라 하천 사용료, 공유 수면 사용료 다 같은 추세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구청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많이 짓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저희들한테 사용료도 많이 내는 거고 경기가 불황이면 뭐 들레고 거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점유료 같은 경우는 인근, 필지, 집가에 비례해서 점유료를 부과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감소 추세니까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흥덕구청 건설과도 하천 사용료가 감소된 이유는 같은 이유인가요? 우리 과장님. 예. 흥덕구청 건설과장 홍찬영입니다. 청원구청하고 마찬가지로 점용 허가 신청 건수가 일단 감소를 했고요. 네. 3년 평균으로 따졌을 때 2023년부터 해서 점점 감소되는 추세로 좀 파악이 돼서 그 3년 평균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좀 감액을 시킨 상황입니다. 네, 그럼 좀 이해가 좀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4개 구청 건축가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예산서 너무 많아서 4개 구청 불법 노정상 및 노상 적침을 정비 사업인데요. 이 대표로 이제 상당구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3추 때는 반납이 많이 되고 이번 본 예산도 삭감이 좀 되어 있는데요. 항상 해마다 벚꽃 개화 시기에는 이 특별 단속을 항상 했잖아요. 그죠? 예, 상당구 건축과장 권순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그 작년까지는 그 타 부서 협조를 받았었는데요. 올해부터 저희 이제 건축과 자체적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다른 데보다도 유일하게 또 상당구가 2,444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이유는 노점상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산서 1509페이지요. 서원구가 1650페이지, 흥덕구가 1769페이지, 청원구가 1896페이지에서 이 예산학이 상당구가 전년도가 2,444만 8천 원이거든요.
자료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노점상이 많이 없어지고 노점상이 없어야 이 세금을 덜 걷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부 같은 경우는 노점상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오는 예산이 줄어든 거, 벌금이 줄어든 건가요? 지금 저희 이제 상당구 같은 경우 이제 금천광장 같은 경우 이제 불법 노점상이 많았었는데요. 예. 올해 이제 25년도에 대대적으로 다 정비 단속을 해가지고 다 화단 같은 걸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없앴습니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비 예산을 갖다 좀 줄이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질의를 보다도 잘하셨다고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그래서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4개 구청장님들 이하 과장님들하고 다 직원들이 그만큼 그 자기들 지역에 저 불법 주정처나 또 불법 건축이나 노점상이나 못하겠으면 잘한 거죠, 그렇죠?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건설 과장님한테 우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욱더 더 많은 깨끗한 거리를 좀 만들도록 좀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청원구청 과장님한테 우리 구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이 지금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는 한 개소가 다 개상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청원구는 이번에 없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2377페이지입니다. 네. 몇 페이지요? 2377페이지요. 2300. 9천만 원씩 다 한 개소로 3개는 개상이 돼 있는데 네. 청원구는 없어갖고. 예. 예, 저희들 금년도에 2개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세우는 건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거를 미리 예방 차원에 이렇게 세워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면 또 언제 어느 해 또 적재적소에 또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똑같이 세우는 거예요. 한 번. 이게 본예산 지나면 못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1차 추계는 가능한가요? 추경에도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 수요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제가 보니까 버스 승강장, 스마트 승강장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없더라도 하나 정도는 미리 예방 차원에 세워두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수요 조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흥덕구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도 아닌데 이번에 그 충북 공고 공업고등학교가 학교 정문을 새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문을 좀 주차는 안 하고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거기 회전 교차로를 만들면서 정문을 뒤로 당겼다 하더라고요. 학교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 승강장 자체가 없어지고 아이들만 그 충북 예고하고 충북 공고만 한 1,300명 정도가 아이들이 등하기로 한대요. 그래서 얘들이 여름이나 겨울이나 눈이나 비를 맞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여기를 그러면 니들이 왜 이 시나 이런 데다 요구를 안 했냐.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선생님들 보니까 자기들은 차가로 등하교를 하니까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비 오면 비 맞으니까 거기 뛰쳐나가면서 택시를 잡고 있더라고. 그러면 유턴하고 하는 회전교차로라 사고나고 위험이 좀 많아서 저한테 이거 학교 운영위원장 교장선생님이 또 쫓아왔더라고요. 저 학교 운영위원회 모임을 하는데 해서 이것 좀 꼭 좀 아이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이거 얼마 전에 들은 거라 그래서 예산이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를 지금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하나 설치를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예, 흥덕구청장 염청래입니다. 그 학교 앞 그 현장이 어떤지는 저희가 한번 나가봐서 만약에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할 그 인도 폭이 나오면 네. 내년도에 추경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바로
지붕형 승강장이라도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그러면 구청에 풀비가 있나요? 그 정도는? 아니 저기 스마트 승강장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요.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마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우선 입지가 승강장 설치 입지가 가능한지 스마트 승강장은 인도 폭이 좀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입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서 스마트 승강장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에 바로 추경에 세워서 설치하고요. 만약에 스마트 승강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지붕형 승강장이라도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현장 좀 가셔서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좀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1496페이지에 보시면 교동터널 LED 교체가 있어요, 과장님. 이 손문철 과장님, 이게 고장이 나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연식이 오래돼서 바꾸는 거예요? 예, 상당훈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LED 등으로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동터널도 현재 이제 방전등으로 돼 있어가지고 교환 주기가 짧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교체 상황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 LED 등으로 270개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교동터널 짧은 아주 굉장히 짧은 터널인데 그 사업비가 1억 7천이더라고. 그래서 좀 어떻게 그렇게 1억 7천씩 나오는 거죠, 그게? LED 등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등 하나 교체한 걸로 해서 270개로 계산된 거. 270개? 예. 난 짧아서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아, 그렇게 해야 조도가 확보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 산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70개에 대한 그 공사비하고 이제 등값하고 이렇게 해서 예. 산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 용정공원 뒤에 그 도로개설공사 9억을 잡고 있더라고요. 1497페이지. 예산 설명서는 3778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3년도에 1억 4천에서 그때 아마 부대 시설비 같은 걸로 해서 6천 조금 넘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기가 지금 교통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저쪽에 그 지금 3차 우회도로 생기면서. 그래서 얼른 시공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도 뭐 이렇게 또 보상비하고 이렇게 공사비 보니까 영 시원치 않네요. 왜 이렇게 지집이 늦어지는 거죠? 예, 상당훈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 실시 거기에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또 실시계획 인가 이런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걸린 거고요. 지금 다 끝났어요, 그게? 예, 그건 이제 다 끝나서 예. 올해 이제 그 추경에 그 보상비를 한 5억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보상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상비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와요? 보상비가 11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근데 6억 세워서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보상비 이제 6억을 추가로 더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3억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체됐던 거에 비하면은 보상비나 공사 금액이 적어서 그다음에 일단 보상은 다 끝내야 뭐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상 안 받고 뭐 또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면 또 공사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보상부터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 자체도 확보가 다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또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또 생겨요. 이번에 이제 보상비는 전체를 다 확보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 이제 이게 아까 보상비가 12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올해 추경에 5억을 세웠고 아, 올해 추경에? 예, 예. 아, 신규로 예, 그래서 6억을 추가로 이제 올해 추경 때 5억 세우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계속 여쭤볼게요. 예산서 1500페이지를 보면 이제 9억 2천에 대한 사업비가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실시설 개비하고 이제 부대 시설비 이렇게 해서 이 풀사업비 성격으로 지금 세우는 건가요? 긴급 유지보수 9억 2천. 예, 상당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예, 그 두 가지가 다 풀사업비입니다. 풀사업비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나머지는 뭐 거기에 따른 시설 개비하고 저 시설 부대비 0.63%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른 거 항목은 전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스팔트 소파 보수 3억이라든지 뭐 좀 큰 금액만 주요도로변 제초라든지 뭐 이런 다른 설계 비용이 그 소규모 공사 시설 긴급 유지 보수 이래서 다 그런 거는 그 실시 설계비나 뭐 유지 보수 부대 시설비가 전혀 안 잡혀 있어서 예, 그게 이제 전체적인 거를 다 합쳐가지고 네. 그 비율을 합쳐서 그래서 실설계비를 계산한 겁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9억 2천에 대한 6.63%하고 그 4.07%밖에 없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부가를 설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다시 세워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설 개비하고 시설 부대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 4.7%가 돼 있는데 예. 그거에 이제 다른 프로수가 합쳐진 프로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네네네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실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이 예산이 또 잘못돼 늦어지면 또 일을 추진을 못하니까 그 예산서에도 없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래서 예, 그거는 뭐 저기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외에 그 사업비는 아스팔트 소파보수라든가 차선 조색이라든가 그런 사업비의 실시설 개비는 그 사업비 내에 포함된 겁니다. 이 안에 자체적으로 예. 아, 별도로 표기를 해준 게 아니라. 예. 어. 9억 2천 시설계 표기를 한 거는 이제 그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를 한 건데요. 그 사업비 내에 시설기비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지금 내가 이해가 빠른데. 네,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다시 한번 계속 여쭤볼게요. 산성동 1터널 그 자동염수 살포 장치가 언제 설치됐죠? 1504페이지입니다. 예, 예. 그거는 저희가 2014년도에 그 설치가 됐습니다. 2014년도? 예, 예. 그게 원래 내구연한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얼마 잡아요? 거기에 이제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그 탱크가 최고로 좀 내구연한이 길은데 그게 한 11년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뭐 소재가 스테인레스나 뭐 이런 쪽일 것 같아요.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염수니까 그죠? 예, 스테인레스는 아니고요. 아마 거기에 뭐 페인트 칠을 해서 이렇게 되는. 그래요? 예. 혹시 작년에 이거 몇 번 저 가동이 됐나 자료가 있으신가요? 몇 번 가동했는지는 제가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데이터를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설치를 해놓고 몇 번 가동됐나 확인도 안 되고 데이터도 없으면 그냥 뭐 지속적인 관리만 계속 하는 건데 그래도 그 가동을 뭐 고장으로 해서 가동 못한 적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확인하기로는 뭐 가동을 못한 거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수리해 가지고 가동을 한 걸로. 그래서 이제 뭐 그 지금 여기에 6억이 올라온 게 살포장치 교체 공사라고 그래서 6억이 올라온 거라서 제가 이 내구연한하고 이전까지 얼마나 썼길래 이게 벌써 교체를 하나 이거를 좀 여쭤보느라고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좀 요거를 혹시 좀
지금 자동 그 상당구 내에 이 염수장치 작년에 그 가동 실적 좀 자료가 있으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있습니다. 가동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절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사계구청 건축가에다 해당되는 건데 이거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에서 3,800에서 이제 100만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3,700을 작년에도 같은 경우도 예산을 보면 이 불법 광고물 이게 이제 페이지가 1,509페이지에 흥덕구는 1,650, 1,769, 서원구는 1,650, 청원구가 1,896인데 이게 금액은 크지 않은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3,800을 세우면서 100만 원씩 다 올렸어요. 근데 25년도 예산서를 보면 3,700에서 다 450만 원 정도씩 삭감을 했어요. 정리 추경 때. 이거 올릴 의미가 있나요, 이거? 왜 올리시지? 예, 상당구 건축과장 권순영입니다. 건축과장 얘기 좀 해줘요. 올해는 그 휴일 정비 용역을 갖다 3,700을 예산을 세웠다가 네. 그 일부 반납한 금액이 집행 잔액이에요. 낙찰 차액. 집행 잔액. 예. 그리고 우선 이제 내년에 이제 3,800으로 다 100만 원을 인상을 하게 된 거는 아니 집행 잔액이 아니라 그 낙찰률 차액이라고 여기는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낙찰 차액입니다. 집행 잔액이나 낙찰 차액은 완전히 틀리죠. 처음에 볼 때 입찰을 볼 때든지 뭐 수의계획을 할 때라도 이제 금액이 처음부터 좀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제 저 3,700 예산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그 입찰을 붙여가지고 계약 체결을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 낙찰 차액을 반납을 한 거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때문에 100만 원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물가 상승 이런 거를 이렇게 했으면 내가 볼 때 이게 반납한 금액에 대비해서 이거를 증액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게 반납을 정리 추경 때 했나요? 3회 추경 때? 3회 추경 때 했습니다. 했죠. 그러면 이게 본 예산에 세웠으면 일찍 세워졌을 텐데 이 금액을 계속 통장에 쌓아놓고 있었던 거네, 그죠? 이게 제가 좀 이게 그 이제 물론 이런 거는 뭐 계속 지속적인 이제 1년 사업이니까 좀 그렇지만 그 1년 사업 중에서도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 예산들은 2차 추경 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그 시 예산을 활용하는 데는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런 적은 돈들도 다 모으면 엄청 큰 돈이 된다고요. 지금 제가 또 이제 뭐 준공영제 예산에 대해서도 좀 그 얘기를 그때도 좀 이 얘기를 거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의 가장 큰 일반 사업이 이제 준공영제인데 거기가 한꺼번에 연초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게 연말까지 계속 갑니다. 근데 실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참 쌓여 있어요, 그게. 이게 얼마나 그 불용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청주시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에도 2차 추경 때 한번 정리 추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뭐 저도 뭐 금액이 크질 않고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찬영 과장님, 저 페이지가 1763페이지입니다. 흥덕구 제설기지 지금 어떻게 돼가요? 지금 혹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흥덕구 건설과장 홍찬영입니다. 지금 제설계지가 지금 그 흥덕구 주차장으로 일단 임시로 좀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작년에 그 대전 고용지방노동청에서 제설자재를 2단 이하로 적재하라는 시정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구청사 그 제설자재 적적 공간도 협소하고 해서 저희가 이전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9월 달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가결을 받았고요. 25년도 9월 달에?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비를 1억 2천을 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러면 부지는 결정이 됐을 거고 그럼 아직 뭐 정확한 사업 계획은 설계는 다 끝났어요? 아니 이제 실시설 계획을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근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실시설 계획을 반영했나 내가 좀 묻고 싶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 기준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설명서에도 미기재돼 있어 지금 예산 설명서에도. 아, 저희가 이제 반영한 거는 용역비를 2025년도 청주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금 반영을 해서 금액이 조금 낮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 지침에는 맞게 했지만 예산 설명서에 이제 이게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기재가 돼서 디테일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질문을 못 합니다. 다 그걸 보고 확인이 되니까. 근데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질의 끝나신 겁니까?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민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민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거기 청원구청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세해 수입 예산서 112페이지인데요. 네. 다른 구청은 모두 건축물 철거 멸실 혜택 과태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청원구청은 없는 이유가 있나요? 예, 청원구청 건축과장 김춘일입니다. 예, 지금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서 건축물 해체 허가 위반을 해체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서 과태료가 처벌로 바뀌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어떤 법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예,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해체허가 위반 처벌이 강화돼서 과태료가 처벌로 강화돼 가지고 부과 내역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태료가 아닌 더 처벌로 바뀌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저희 그러면 요 관련해서 잠시만요. 우리 거기 상당구청 건축과장님께 과장님 그 상당구는 요 건축물 철거멸 실태 과태료가 52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상당구 건축과장 이건 권수정입니다. 어떻게 좀 계산이 돼서 계산된 건가요, 이게? 산출이? 108페이지인데요. 저희는 그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청원구 건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초에 이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과태료 규정으로 있던 게 이제 고발로 다 바뀌는 바람에 청원구 이제 건축과는 그 세우지 않았다 그랬는데 저희 같은 게 과태료 규정이 그거 어떤 철거 멸실 허가라든지 신고 말고도 과태료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 이제 520만 원을 갖다 세워놓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불법 건축물 아니 건축물 철거멸실 혜택 과태료가 이게 미리 예측이 어려울 것 같은데 누가 어떻게 위반을 할지 이 520만 원은 뭐 그동안 평균치를 낸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렇습니다. 저기 뭐 한 최근 한 3년 동안 어떤 그런 추세를 봐가지고 내년도 그 정도는 저기 세워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저희들이 세워놨던 거고요. 미리 예측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 정도 평균을 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다시 청원구 건축과장님 다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세외수입 105페이지에요. 그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가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이 2억 원으로 다 동일하게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상이 된 건가요? 2억 원이 금액이 다 같아서
예, 청원구 건축과장 김춘일입니다. 저희가 한 3년간 평균액을 내봤는데 평균이 한 2억 정도 나와가지고 2억 정도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구도 다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3년 평균으로 2억 원이? 예, 상당구 건축과장 상당구 권순영입니다. 이적 저희는 최근 3년간 평균이 한 1억 6천 정도로 나왔어요. 그거보다는 약간 적게. 예, 그렇게 그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기정액이 이제 1억 원을 세웠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1억 원 상향 조정해가지고 1억 2천으로 세웠습니다. 각 구마다 뭐 인구라던가 건축물 수가 달라서 강제 이행금도 이행 강제금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다 2억 원이 나와서 한번 궁금해서 드렸는데 그럼 서원구 건축과장님 서원구도 3년 평균으로 하신 건가요? 2억 원이? 아, 예. 저 서원구 건축과장 안영익입니다. 예. 저기도 그 다른 구랑 비슷해서 그렇게 거기도 계산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당구 건설과장님께 대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5페이지입니다. 이게 페이지가 많아 헷갈리네요. 어, 1505페이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굴삭기랑 덤프트럭 임차비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크게 증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임차 단가가 올라서 그렇겠지만 비율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게 혹시 이렇게 대폭 증가한 배경이 있나요? 예, 상당후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그 장비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저희가 74만 원 계산했는데 올해는 96만 원이 됐고 굴삭기가 덤프트럭도 66만 원에서 86만 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단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뭐 혹시 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뭐 인건비나 뭐 주입이 뭐 이런 게 오른 건가요? 아니면은 업계에 사정이 있는 건가요? 장비 임대비가 오른 거죠. 네. 뭐 구체적인 이유는 예, 이유는 네. 그리고 우리 상당구랑 흥덕구는 그 올해 하천민원 현장조사 및 지도점검용 차량을 임차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들이 뭐 그 차량 임차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4대를 이제 했었는데 2대만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내년도에 차량 1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고 그래가지고 3대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게 임차가 안 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뭐 최대한 그 기존에 이제 임차한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안 되면 뭐 직원 본인 차로도 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 지도점검용 차량이 많이 쓰였나요? 올해? 예, 저희들이 뭐 지도 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인허가도 많고 또 관리팀에는 뭐 가로등 수시로 이제 뭐 나가봐야 되고 해서 이용은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이 많이 이용을 했으면 이따가 없으면 또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를 하는데. 예, 뭐 조금 불편함이 생기겠지만은 뭐 예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5페이지에 네, 도로 제설 예열선 관련한 질의입니다. 그 예산서를 보니 작년 대비 올해 예열선이 1개소 증가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혹시 어디가 좀 어디에 설치가 된 건가요?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지금 2개소가 지금 모충동하고 매봉터널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거에 네.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럼 이 전기요금이 지금 5개월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예열을 가동하는 그 기간에만 지금 5개월로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개월만 하더라도 이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는 12개월을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사용 5개월만 전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라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저기 전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대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지출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은 사용은 5개월이어도 예. 12개월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또 추가로 예열선 설치를 검토하는 곳이 있나요? 상원구에? 요청하는 데는 있긴 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그 예산부서랑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예열선 전기요금이 꽤 비싸 보이는데 이게 뭐 미터당 얼마다 좀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와트당으로 지금 하는 와트당이요? 부분이라. 네. 예. 그러면은 지금 260만 원에 2개소니까 260만 원이면은 보통 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 도로가? 지금 저 모충동 하나포레나 앞에 같은 경우는 한 80m 정도 되고요. 80m? 네, 매봉터널은 좀 길긴 한데 거기에 사용되는 전력량 계약돼 있는 부분에 네. 따라서 가는 부분입니다. 80m면은 그게 혹시 몇 차선인가요? 2차선입니다. 2차선 80m. 네. 그리고 이 예열선이 설치를 하면은 좀 이 유지비가 뭐 통신비도 꽤 드는데 이게 그만한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하나포레나 앞에 같은 경우는 경사가 엄청난데요. 네. 그 며칠 전에도 눈 왔을 때도 네네.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네. 그럼 이 정도 전기료를 해도 충분히 안전상 문제 이런 걸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희가 판단하기엔 실효는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마치기 전에 아까 그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 그 4개 구청 말씀드렸는데 그 산출한 그 세부 내역을 좀 저한테 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 전까지요. 예, 상당구 건축과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4개 구청 다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현재 그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액 구제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병국 의원입니다. 우선 뭐 4개 구청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어차피 상당 우리 손문철 과장님께서 좀 힘들어도 답변하실 수밖에 없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그 손문철 상당구청 건설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96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예. 여기 이제 보면은 우연 시설비에 보안 등 신규 설치 해갖고서 100개에서 250만 원씩 해서 2억 5천. 그 밑에는 노후 가로 등 LED 교체 100만 원씩 250개에서 250만 2억 5천. 노후 보안 등 LED 교체 100만 원씩 110개에서 1억 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보안 등 LED 교체 100만 원씩 70개에서. 요게 430개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부기할 때 그냥 430개, 예? 그냥 그 LED 교체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요? 무슨 뭐 노후 가로등, 노후 보안 등,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보안 등 LED 이렇게 해서 똑같아 다 100만 원씩 해서 430개인데 설명해 주세요. 네. 상당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리를 왜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과장님들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럼 담당 과장도 어려운데 예?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아니 이거 지금 말이지 430개를 예? 교체하고 하는데 그냥 뭐 4억 3천 그냥 이렇게 해놓지 뭐하러 이렇게 예?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앞으로는 좀 저거 그 밑에 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면은 가로등 양방향 그 정멸기는 220만 원이에요. 5개. 그리고 보안등 정멸기는 10만 원씩 500개야. 이 차이를 이걸 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안등 정멸기는 10만 원씩 500개 5천만 원이고 가로등 양방향 정멸기는 225개 1,100만. 이것 좀 한번 요건 무슨 정멸기고 이건 무슨 절벽이다.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것도 과장님 뭐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 가로등 양방향 전멸기 통신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멸기 저기 저 보수용이 보수 차제. 재료비. 자 재료비. 이거 저 차영호 구청장이 한번 설명해 봐요.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서영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합입니다. 예. 예, 가로등 양방의 절멸기라는 것은요, 실시간 무선 통신을 이용해 가로등 양방향 관리 시스템, 가로등 점소등 정전 및 고장 상태를 제어하는 장치인데요. 여기에 그 보안등 신규 설치에 LED 보안등 등기구 신규 설치 금액이 다른 이유는 LED 보안등 등기구가 30만 원이고요. LED 등 가로등 등기구는 36만 단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속 자재 전멸기 그 설치 비용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노 가로등 그 등기구 고체는 디밍 제어기라고 있습니다. 디밍 제어기는 뭐냐면 좀 됐어요, 과장님. 지금 말이죠. 예? 구청장님들 4분 계시고 과장님들 8분이 와 계신데 지금 우리가 딱 물으면 과장님들이 이게 제대로 업무 파악을 숙지를 제대로 못해 설명을 제대로 못해 이게 되겠어요? 의회에 와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예? 저 단가 설치 단가 차이를 당연히 단가 차이가 나는 게 220만 원이고 10만 원이죠. 예.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뭐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서 이유를 대고 그래. 당연히 10만 원짜리 500개고 220만 원짜리 5개면 당연히 단가 차이가 이렇게 몇배가 나요. 이게 22배가 나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저 박상호 과장님 말씀하신 건 LED 등기구, 예? 그것이 50만 원이고 LED 램프가 10만 원이에요. 이 단가 차이가 말이지. 이렇게 나누는 거 이유를 말이지. 척척척 의원님들이 이해가게끔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의회에 오시면은 오실 때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뭘 물을지 알아요? 예? 제대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다음에 제가 그 답변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선 스물조 과장님, 여기 149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운동동 508에 193번지 이게 지금 도로개설비가 여기 이제 설명서에 보니까 15억이 좀 책정이 됐어요. 15억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이제 도로 개설 공사 실시 설계비로다 이제 7,500만 원이 지금 이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실시 설계 그 계획은 언제부터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예, 상당구 건설과장 소문철입니다. 이게 실시 설계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1월부터 해서 실시 설계 용역하고 또 실시 계획 인가 협의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간은 설계하고 실시 계획 인가를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사 추진은 이제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실시 설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이. 예. 그럼 이제 용역이 나온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마무리는 대개 이제 준공은 언제쯤 시점으로 생각을 하세요? 일단 실시 설계를 이제 내년도에 추진하고 실시 계획 인가까지 이제 추진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상이나 공사는 2027년도에 이렇게 추진할 예정인데 그 보상 협의가 이제 어떻게 뭐 되냐에 따라서 또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보상이 순조롭게 잘 되면은 공사가 좀 원만하게 잘 될 수가 있고 또 그 보상 협의가 잘 안 되면은 이제 좀 이게 지체될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보상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9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그 우리가 보면은 이제 1499번 하단에 지하도 청소 용역 해가지고서 이제 한 달에 150만 원씩 해서 이제 1,8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지하도는 한 군데인가요? 예, 이건 용암동 지하 지하차도 청소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 달에 그러니까 150만 원씩 해서 12달을 좀 청소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에 좀 한번 좀 봅시다. 지금 그 청원구 박상각 과전 청원구죠? 지금 이제 청원구는 5개소에 26만 원씩 해가지고서 24개에서 지금 이제 624만 원을 이렇게 이제 해놓았는데 이게 26만 원 가지고서 5개소 24번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2번씩 하는 걸로 돼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과장님 보면은 1887페이지예요. 천천히 찾으세요. 우리 그 예산서 1887페이지. 그 저기 지하 청소 용역. 자료를 안 가져오셨어요? 아, 준비가 됐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이 팀장님나 뒤에는 다 과장님들인가?
찾아줄 필요 없나? 예, 청운구 건설과장 박상호입니다. 여기 이제 예. 찾으셨어요? 예. 1887페이지 보면은 이제 지하보드 청소 용역해서 26만 원, 5개소 24에 3,12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찾으셨죠? 예. 그런데 이게 좀 5개소에 26만 원씩 이제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이 단가가 우리 청원금은 150만 원 되기 26만 원 너무 이거 싼데 물론 뭐 기대가 있겠죠. 예? 예.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이래서 청원금 같은 데는 뭐 300m, 400m다. 여기는 뭐 20m, 30m 이런 단가 차이는 있지만은 이렇게 5개 그 26만 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게 가격이 청원금에 비해서 예산이 저렴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지하차도 청소 용역하는 건 업체에다가 1년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수년째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서 작년에는 2,880만 원, 이제 올해는 24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120원인데 네. 이게 이제 1년으로다가 이제 예. 계약을 해갖고 이 5군데를 다 준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이분들이 5군데를 청소하는데 한 달에 2번씩 해서 3,120원이다. 이제 이 말씀이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저래. 지금 이제 서문조 과장님, 우리는 지금 이제 150만 원씩의 그 한 군데를 그 용암동 지하차도를 청소용을 주는데 우리는 여기서 상당은 한 달에 한 번 주는 거예요. 150만 원에. 이건 그럼 어떻게 계약합니까? 이 청소업체. 저희가 이건 저희들이 지하 보도 청소 용역인데요. 지하 차도하고는 좀 뭐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지하 보도에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용역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저쪽 청원구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그 용역비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비용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차도 보도를 이제 청소를 하는데 청원구하고 상당구하고 물론 상당구가 길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가 차이가 상당히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느냐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게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 어쨌든 저희는 지하 보도를 하는 거고 저쪽엔 지하 차도라 뭐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 1202페이지를 맞으세요. 지금 여기 이제 보면은 급경사지 안파세 방호 시설 임차료 8천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여기 1202페이지. 찾으셨어요? 우리 이산수 1202페이지. 예, 30만 원. 작년도에는 이제 1억 4,500이었는데 6,500이 이제 감돼가지고서 이제 8,000을 세웠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추경하고 할 때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린 게 있어요, 여기. 당시에
시설물 유지 관리해서 급경사 정밀 조사 해가지고서 3억 8천의 예산이 상당부에 있었는데 이걸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럼 왜 그 전액 반납을 했느냐 하니까는 당초 계획한 대로 정밀 조사 지역이 없다. 그럼 다시 해서 이게 지금 급경사 지역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죠. 제가 속기록으로 다 빼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예. 여기 지금 현재 안팎의 방호시설 임대료로 이제 8천만 원 세운 것을 어디를 두고 세운 거예요? 어느 지역? 요거는 저기 지금 그 저쪽에 그 가덕 넘어가는 그 오로가덕로 거기에 지금 급경사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이 방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공사가 끝나야지 이걸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 방호 시설 비용입니다. 여기 PPT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찍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가 선정됐잖아요. 네. 지금 공사 중이죠. 네. 그 공사 중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작년도에 했으면 몰라도 내년도 예산에 이걸 8천만 원을 세운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다시 여기서 공사하시는 업자가 이것을 설치를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해주는 우리 시에서 해주려면은 공사하기 전에 해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뭐 계속 이제 그 돌들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야지 저걸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공사가 끝이 나면 저게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공사하기 전에 낙석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안팎 새 방호 시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공사하기 전에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해야 돼요, 이건. 그런데 이미 이것이 작년도에 안 하고 그러니까 올해 2026년도 예산에 이걸 한다고 하는 건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고 한다면 저 공사는 업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의원님, 제가 예. 죄송한데요. 예. 제가 위치를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그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될 문희 품곡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그 방호 시설인데요. 거기 아직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제가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가요. 예? 그렇다면 어쨌든 그쪽 문이 그쪽에서 이제 저쪽에 뭐 그쪽으로다가 뭐 하신다고 한다면 거기도 실질적으로다가 급경사지가 많아요. 그렇죠? 그쪽 네, 소전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 설치하는데 8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건 이해가 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사실지만 예? 그 지역은 이미 공사 중인데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박상갑 청군군 그 건설과장님 백현지구에 지금 안팎의 방호시설 임차료가 지금 4,6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나요? 예, 연말에까지 말일 기준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시설은 다 했고. 그건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임대료를 주는 거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이번에 분야상에 반영해서 내년에는 분사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마냥 공사 전에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 시에서. 그런데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난다면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 과장님? 이게 안팎의 방호시설을 설치한 게요. 작년 5월달에 정밀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한국 급경사지 안전협회에서 했는데 이게 우기전 선제적 응급조치를 하라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그 안팎의 방호시설을 먼저 한 겁니다. 설치하고서 본 공사하기 전까지 유지를 해야지만 위험 요인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건 이제 사계구청 건설과장님도 여기 다 계신데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혹시라도 위험하니까는
안팎의 방호 시설은 저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건 뭐 예산이 들어가도 하는 게 맞아. 그렇지만 일단 업자가 선정돼서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업자가 해야지. 그럼 업자가 할 때 설계할 때 이걸 다 반영해서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설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좀 특별히 좀 내는 못해도 신경 써서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관련 규정을 검토해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영수 과장님 계시죠? 네, 흥덕구 건축과장 유영수입니다. 176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1768페이지. 과장님, 네. 뭐 늘 참 건축과장 시에서 하실 때 참 많은 그 업체들한테 도움도 주시고 참 아주 그 행정에 또 업체의 편의성도 봐주고 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건축행정 업무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데는 다 올랐는데 흥덕구청은 작년도에 이제 1억 9,177만 6천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억 9,138만 5천 원, 오히려 39만 천 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감을 시켰어. 청운 같은 데는 뭐 3,494만 94만 원이 좀 증액이 되고 상당구 같은 데도 3,887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돼요. 왜 저기 저 다른 데는 다 올라갔는데 흥덕구만 이렇게 작년보다 삭감을 하고 또 25회 마지막 추경에도 흥덕구는 1억 2,454만 2천 원만 사용을 하고 2,723만 4천 원을 감을 시켰어요. 과장님 이걸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흥덕구 건축과장 유영수입니다. 그 경기가 좀 안 좋았고요. 건축허가 건수가 줄고요. 민원 서류는 좀 늘었는데 보완이 나가고 아직 처리가 안 된 건수가 있습니다. 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 건수가 좀 요율이 좀 높은데 거기 사용 승인 건수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그래도 저기 흥덕구가 제일 사개구청에서 제일 활발하게 저기를 할 텐데. 4개 구 중에서 한 48%가 흥덕구에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민원 서류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영수 과장님께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이렇게 내년도 본 예산에 1억 9,138만 5천 원 가지고서도 충분하냐? 아니면 다음 또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할 거냐? 이걸 좀 물어보기 위해서. 다른 데는 다 늘었는데 여기만 안 늘어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 늘 뭐 행정을 합리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자, 이상입니다. 김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셨네요. 김기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동 의원입니다. 우리 서원구청 우한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몇 개 이제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예산서 1643쪽하고 세출 예산서는 3916쪽인데요. 급경사지 정기 안전점검 이게 이제 다른 4개 구청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특히 상당구 같은 경우는 이제 7,400만 원, 우리 서원구는 요번에 이제 2,574만 원, 전년도는 이제 2,000만 원에서 573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물론 이제 상당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데 나머지 이제 흥덕구나 청원구보다도 물론 이제 우리 이 서원구가 이제 예산나 이 급경사 이제 정기 안전 점검에 대한 이 비용이 좀 있는데
뭐 제가 뭐 이 예산액이 이제 많다고 해서 이제 질의드린 요지가 아니고 이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점검 대상은 대충 그 몇 곳 정도 되나요? 그 대충 그 집계돼 있나요?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급경사지는 39개소고요. 지금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54개입니다.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급경사지는 39개소입니다. 예, 39개소. 예. 예,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54개소. 뭐요? 시설물 특별 안전. 시설물. 예. 그래서 예. 정기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 건 54개소고요. 예. 정밀 안전 점검은 5개소 있습니다. 그래. 이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어쨌든 뭐 574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된 거는 뭐예요? 이게 물가 상승률 반영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제 늘어나서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안전 점검하고 예. 정밀 안전 진단하고 이게 이제 주기가 예. 2년 간격, 3년 간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게 한 번은 그러면 중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똑같은 시설물에. 예. 그래서 그때는 한 번을 예외로 빼줄 수가 있어서 그 카운팅을 해보면 개수가 약간씩 조정이 됩니다. 그런 이제 그 카운팅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어찌됐든 이제 또 이 관내에 의외로 급경사지가 심한 데는 또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하여튼 우리가 평상시 암만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 안전에 대한 거라고 봐요. 그런 만큼 하여튼 이런 안전점검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45조 그 중간 앞서서 이제 그 질의 나왔던 사항인데 그 이제 그 도로 제설할 때 물론 뭐 염소 살포 장치라든가 주로 이제 염소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를 하는데 굳이 또 그렇지 못한데 급경사지 같은 데는 우리 서원구는 예열 이제 열선을 한 곳이 지금 현재 2개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물론 뭐 설치할 때 돈도 들어가지만은 이게 또 평상시 이 관리비도 꽤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예열선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2개소 260만 원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4계절이 다 아니라 이제 겨울철 그래 대략 5개월을 잡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래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 현년도 같은 경우는 1개수잖아요, 우리 관내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봉 터널 인수를 받으면서 예.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그래서 늘어난 하나가 이제 겁니다. 늘어서 이제 이게 2개소로 계상이 된 거죠. 네. 네. 그 1개소 올 1년 그 유지 비용 들어간 거 있죠? 그거를 네. 좀 그 어쨌든 이제 요금 낸 거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통신 요금, 전기 요금, 전기 안전 관리 대행비 해가지고 그 1개소에 대해서만 네. 좀 세부 자료 좀 네, 좀 따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어서 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 서원구 고속과장님 1639조 이것도 이제 궁금해서 그 중간 보시면은 분평동 럭키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공사하고 또 그 밑에 모충동 서원대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이렇게 해서 하나는 보상비로 해서 5억 7,400 계산이 돼 있고 모충동 서원대학교는 1950 해서 CC 설계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요거 이제 이게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전혀 이
특히 이 모충동 서원대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 사업 내용은 이게 설명서에 기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총 길이라든가 폭 같은 경우 대충 아시는 대로. 예, 서원구 건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분평동 럭키 아파트는 도로 개설 125m에 폭은 8m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올해 2월에 보상 착수를 해서 한 5월 정도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그 모충동 서원대학교 주변 도로 개설 공사는 도로 개설은 한 70m, 폭은 5m로 지금 돼 있고요. 아, 70m, 폭은 5m요? 예. 예.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 요청을 했다가 반영이 안 됐을 때 이 관련 자료를 그 설명 자료를 드렸던 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약간 시기가 좀 진행이 표기가 잘 안 됐던 부분이고요. 이번 본 예산에 반영이 되면 1월에 실설계 용역을 추진을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지만 이 그 도로에 나와 있는 토지를 살 수가 있는 사안이라서 그게 시간이 한 좀 오래 걸려가지고 올해 보상 추진하고 공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뭐 이것은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이제 속전속결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런 세심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공사 어쨌든 이제 주변 이게 민원이 엄청 이제 중첩된 이 민원 사항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런 만큼 하여튼 한시라도 이게 예산이 이제 딱 계산이 올랐으면은 하여튼 좀 발빠르게 좀 공사 하루라도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추가 질문을 지금 더 하실 분 밑국 지정돼 있습니까? 추가 질문 하실 분들. 그런가? 하나만 더 하시고 또 예, 그럼 박봉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지금 사계구청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 버스 정장, 스마트 버스 정장 있잖아요. 이게 너무 규격화, 한 규격만 나오더라고요. 그 과장 이동준 과장님, 그게 지금 규격이 저기 몇 미터에 높이 가로가?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지금 저희들 조달청에 그 가로 6m에 폭 2m가 있고요. 2.2m가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어요? 사이즈가 두 가지예요? 폭이 2m짜리가 있고 2.2m짜리가 있습니다. 2m하고 2m짜 폭이? 예. 넓이는 6m. 6m. 예.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구도심에는 전혀 설치를 못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구매하는 사람들에 맞게 사이즈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네들이 주로 이용하거나 아이들이 주로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구도심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가 널찍널찍해야지 이게 설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 8천만 원이랍니다, 이게. 근데 이제 바로 뭐 금천동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데 이쪽은 그냥 뻥 뚫려갖고 이유를 그 해달라고 그래서 못 해준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도로 폭이 좁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내에 있는 구도심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계속 그 추운 데서 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제조 공장에다 한번 좀 문의를 하셔서 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좀 하나 보내서 좀 규격을 좀 더 뭐 폭이 좀 길고 폭이 좁다든지 아니면 뭐 폭이 좁더라도 좀 사람이 많지 않은 데는 좀 적은 거를 설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8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엄청 큰 돈이거든요. 사실 웬만한 컨테이너 갖다 놔도 이 300, 400이면 되는데 거기에 시설을 좀 막 켜놓고서는 뭐 유리창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고서 8천만 원 받으니까 좀 너무 과한 금액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버스 정류 하나 치고. 근데도 그런 시설이 골고루 시민들한테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신도시는 널찍널찍하니까 그런 거를 막 설치해도 괜찮은데, 구도심은 다 노인네들이 구도심 살아요. 그냥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열의자. 제가 저번에 해서 표시해서 표기는 했다고 하는데, 노인네들이 다 서 있어요. 그 추운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닥을 만져보니까 따뜻해서, 어머니, 여기 따뜻한 의자니까 여기 앉아 계시라고.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경로당에다가 좀 그 홍보자료도 좀 풀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그 온열의자도 좀 확인을 좀 우리 구청장님들 다니시면서 그 표시가 안 된다는 좀 확인을 하셔갖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치가 되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따뜻하고 좋아요. 그 엉덩이만 따뜻해도 온몸이 다 따뜻해지는 느낌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버스 정량 때문에 얘기하다 이제 그 온열 의자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시스템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노력을 좀 해주셔갖고 제조 공장에서 사이즈도 좀 몇 개 좀 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먼저 이제 온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온열 의자는 표시를 해갖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열 의자 설치하면 바로 그 온열 의자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제조할 때부터 좀 표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 지워지고 좋죠. 저희도 이제 승강장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주형 승강장, 스마트 승강장, 뭐 도시형 승강장 이렇게 있는데요. 도시형 승강장 같은 경우도 2m의 이제 폭이 이제 넓이가 4m고, 스마트 승강장은 2m, 6m입니다. 근데 이제 도시형 승강장 같은 경우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 갖고서 그 밑으로 이제 뭐 휠체어든가 사람이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스마트 승강장은 같은 폭이라도 박스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뒤에 그 2m 안에서 그 휠체어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그 여유 공간 또 1m 정도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뒤로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승강장으로서는 그 두 가지로 이제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승강장 폭도 2m나 2.2m 정도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조달청 등록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부탁해서 시내도 그런 게 좀 설치가 여러 군데 돼서 가면 많이 서 있지도 않아요. 노인네들 아니면 학교 가는 애들 뭐 몇 명 서 있어요. 겨울이나 여름에 얼마나 춥고 덥겠습니까? 그래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려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네. 박스형 승강장이다 보니까 그런 안에서 휠체어나 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2m로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 조달청 등록 업체하고 한번 가능성이 있나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아무 꼭 문을 하나만 만들지 말고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게 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폭이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건 아이디어 차원이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잘 할 겁니다. 하지만 좀 제 말씀은 근본은 그 시내 중심가에 있는 도로 폭이 좁은 그 근방에 사는 시민들도 그런 따뜻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김기동 의원입니다. 이제 그 버스 승강장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온열 의자가 지금 설치된 버스 승강장은 대략적으로 관내 몇 % 돼요? 전체 승강장 중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그 열선 전기 들어오는 온열 의자가 이제 설치된 개소수가 40개소. 전체는요, 그쪽 관내에. 전체 그 지붕형 승강장 이제 여기 도시형 승강장으로 보는 게 481개소거든요. 거기에 10%? 예. 지금 현재 보급된 그 게 10% 정도 되는 걸로 그냥 각 이제 4개고 이제 또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 이제 이제 4개 이제 산업교통과 이제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고 구청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제가 처음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버스를 많이 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그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 상황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느꼈는데요. 주로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특히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 구도심 쪽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구도심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셔서 좀 그런 온열의자 그런 좀 뭔가 따뜻한 쾌적한 승강장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렇게 제 생각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사용하는 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예. 이용하는 승강장 위주로 이제 온열 의자를 설치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는 계신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어려운 면이 뭐냐면 예. 일단 온열 의자는 전기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전기 시설이 인입되기 어려운 승강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기 시설이 이제 예. 아니 못 하는 데는 그런 데는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할 수 있는데도 아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승강장 몇 군데 이제 사시는 어르신이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나이 먹었다고 과시하는 거냐마 하면서 다른 데는 새 동네 같은 데는 깔끔하게 그냥 여름철에는 에어컨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온열 의자도 있는데 우리는 막 바람이 그냥 사방팔방 들어오면서 그런 것도 없다고 이렇게 푸대접 받아도 되느냐고 제가 아주 엄청 혼났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물론 뭐 전기 시설이 안 되는 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우선적으로 그런 포커스를 좀 맞춰 주십사. 우리 네 분의 구청장님,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셔요, 그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들어가시죠.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안타깝게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이 예산서에 국한한 질의가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무관, 팀장, 과장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서를 만들 때 다 알았던 내용 아닙니까? 결재를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오늘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 않으므로 느개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및 차량 등록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